네, 오늘 드는 투자 알고리즘 통해서 전략 세워보시죠. 자,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증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이 다른 시장. 일단 시장은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런 상황이고 섹터도 올라가는 섹터도 매일 좀 다릅니다. 그나마 좀 시세 연속성을 보였던 게 원전 섹터인데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신재생과 원전 끝물인 것인가. 하나솔루션 포함해서 태양광주들은 계속 조정세, IRA 수정법안 통과 이후로 나오고 있고요. 원전은 그래도 계속 잘 가죠. 건설도 요즘 대박입니다. 네. 슈팅 엄청 나오고. 좀 고점 논란 나올 때 됐죠. 끝물일까요? 더 갈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신재생 원전 얘기는 했는데 원전은 사실 좀 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조정은 나올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시장은 이제 그 상승 섹터에서는 사실 불확실성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측정을 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꾸준히 그 원전과 관련된 입찰이나 이런 수주 모멘텀에 하나 둘씩 쌓아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전이 뭐 제2의 방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워낙 이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기존에 있는 뭐 금리 인하 시기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최근에 주택 매매와 관련된 뭐 미분양 수요도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붙여서 이제 원전에 대한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이제 부과되는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최근에 현대건설의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한간에는 뭐 10만 원까지 보는 리포트도 하나둘씩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체코 두쿠바니가 제일 중요할 거라 좀 보이고 있고 그 이후에 루마니아나 아니면은 이제 폴란드나 기존의 사우디, 베트남 그리고 스웨덴, 이제 덴마크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신재생 특히 우리가 말하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IR과 관련된 수정 정책 법안에 따라서 이제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원에서도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전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저희가 왜냐하면 따로 물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제가 말씀하는데 이따가 해주세요 이렇게 손짓을 해서 지금 약간 당황하셨는데 원전은 어쨌든 뭐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그래도 더 간다라고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점을 터치하고 약간 좀 조정을 받다가 또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은 어떻게 대응해요? 두산 에너빌은 아마 계속 꾸준히 이런 정설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거고 최근에 뭐 1조 3천억 관련 얘기도 나왔었죠. 이건 애초에 시장에서 두산 밖에서 인적 분할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애정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SMR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왜 제2의 방산을 얘기하냐면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특히 2022년 우크라 전쟁 이후부터 이제 기술 수출 모멘텀이 수출에 대한 계약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이제 수주 잔고가 쌓이고 그에 대한 실적들이 하나둘씩 반영되니까 계속 서프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서 그 2, 3년간 주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 뭐 체코 두쿠바니를 토대로 아직 최종 계약은 안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 텀밀린 2기 그리고 내년쯤에는 이제 펑티누프 이제 2차 수출 계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가는 전략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뭐 밸류에이션이 얼마다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계속 이제 입찰이 지어지게 될 것이고 그만큼 여러 국가들이 하나둘씩 원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큼 우리가 소주를 받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이지 그렇죠. 결국에 시장은 내러티브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은 사실 조정이 많이 크게 나온다? 저는 무조건 그런 비중의 확대의 의견으로서 기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조정 시에는 원전은 비중 확대다라고 좀 시원하게 전략을 세워주셨고 수주는 물론 그렇죠. 수주를 받는다고 원전의 실적에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내러티브로 원전 섹터는 좀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신재생은요? 신재생은 지금 물론 우리가 뭐 정책적인 이슈도 이제 부각이 되어 왔고 일단 아까 앞에 잠깐 얘기해왔던 것처럼 이제 상원에서도 이제 검토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다음 달 이내에 아마 그 상원에서도 수정 발표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상원에서 완전 이제 반대로 하게 되면 또
다시 거기서부터 하원에서 이제 다시 통과를 돼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어느 정도 일부 정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기존 이제 조기 폐지와 관련해서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면 반등의 흐름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원전과는 완전 다른 흐름으로 좀 보일 수가 있겠죠.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북미 쪽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향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태양광 모듈 단가가 반등이 나왔고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반사 수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있긴 하겠지만은 원전만큼 그렇게까지는 뜨겁지 않다는 점에서는 조금 상승에 대한 제한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제한은 있다. 조정시 매수도 아니에요? 조정시 매수라기보다는 조정시 매수할 거면은 원전이 또 메리트가 훨씬 크다는 거죠. 아예 원전 섹터가 더 매력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LNG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6월 2일에 한미가 지금 사업 논의 예정인데 그 외에도 LNG 쪽은 이슈가 많죠. 지금 중국 수주 다 가져오고 있고 친환경 수요도 선박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또 삼성중공업이 더 잘 가나 싶기도 하고요. 조선은 고밸류 논란 뚫고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조선 같은 경우 LNG요. 아, LNG 안에서 가스주. 네, 섞어서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제 LNG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뭐 넥스트리나 동양청원도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거는 좀 단기적 재료 소멸일 수도 있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7월 초 이전에 제가 볼 때는 협상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음 달이긴 하지만 다음 주죠. 이제 대선이 마무리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이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동안 물론 변동성이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반등이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시장에서는 이걸 새롭게 여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LNG 수입이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다 프로젝트 참여 여부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지금 사실 관광이나 이런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 이후에 몇 년 뒤를 조금 모습 봤을 때는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단기적인 모습에서는 저는 세로닉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 매력도가 그게 우리가 처음 얘기 나왔던 몇 달 전 이슈와는 생각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론일 수 있다. 그럼 아예 조선만 보면 그쪽은 어때요? 조선은 물론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186까지 내려왔죠. 물론 지금 여기서 거의 박스권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USTR 항만 수수료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조선 쪽에 그 수준 모멘텀이 하나 나올 수는 있는 거고 물론 우리가 실적만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물론 최근에 28년도까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필리 조선소 이슈도 있었고 저기 필리핀의 뭐 수비 조선소 이슈도 있었던 만큼 물론 제일 빠른 거는 기존에 있는 인도에 대한 그 회전율을 빨리 돌리는 수밖에 없죠. 일자리를 그 인력난에 대한 그 부재들을 하나둘씩 해소하면서 그게 1분기 실적에서 조선주들이 보여왔던 겁니다. 그러면 2분기 때부터 실적은 이제 증가는 할 건데 과연 그 수주 잔고가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빠르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과연 여기서 조선주는 물론 기존의 MR과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시장에서 다 부각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캐펙스 투자가 얼마만큼 확대되는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수주를 더 받을 수 있냐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AI. 오픈 AI가 한국의 이 지사를 법인에 설립했는데 챗GPT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래요. 몰랐는데. 네. 지브리 열풍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일단 국내 소프트웨어주들 수혜받을 수 있을까요? 수혜. 그렇죠. 물론 이제 팔란티어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말 들어오게 되면 여러 대기업들과 많은 협력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 대한 그 LLM 모델 같은 경우도 뭐 솔트루스나 이런 마음 에어웨어 같은 여러 이제 회사들과에 대한 협력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내러티브로 이제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분명히 이제 잘 생각해봐야 될 건 대부분의 우리나라 뭐 솔트루스, 마음에어, 이스트 소프트, 한글컴퓨터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국책 과제로 받아서 그 실적을 받는 그게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관건은 이제 B2B랑 B2C 쪽으로 확대해 가는 회사가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물론 최근에 이스트소프트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부분 유료화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B2B와 관련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오픈AI도 이제 한국 법인은 이제 설립하게 되면서 단독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업체와 협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우리가 아마 올해 1월쯤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때 샘 알트만이 한국에 방한을 하게 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전문적인 그런 AI 시스템을 보유한 회사에 관심이 많다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의료 AI 쪽이나 법률 AI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기존에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형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라이센스를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들, 솔트루스가 이 법률 AI 쪽으로 조금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루닛이나 온코크로스 이런 여러 이제 의료 AI 쪽에 있는 회사들도 같이 나중에 협력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중장기로 봐야 할 것이지 단기로 막 급등하고 이런 건 아직은 좀 이른 감이 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AI도 아침에 상승 급등했다가 빠진 것도 조금 단기발 이슈. 네, 단기발 이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투심 살아있는 바이오. 자, 금리 인하 기대가 뭐 우리나라만 있긴 하지만 일단 시장이 조금 뒤숭숭할 때 제약바이오가 홀로 좀 잘 가는 경향이 5월 들어서 나타납니다. 기술 수출 종목도 잘 가고 최근 비만 치료제도 계속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 가운데 ABL 바이오도 뭐 이슈 있을 것 같다고 과장님 막 그러시던데요. 뭐 네.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일단 뭐, 알테오젠부터. 알테오젠은 일단 6월 7일 이게 PGR 관련된 이제 특허 무효 심판 일단 심사가 이제 개시가 되게 되면은, 물론 확정은 아니긴 하지만은 애초에 이제 할로자임이 예비 답변 신청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PGR 이제 그 심판이 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개시가 되는 그 이후부터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는 특허에 대한 리스크가 생각보다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 물론 이제 약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 2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긴 합니다. 물론 이제 키트루다 이제 SC로 이제 이게 본격적인 매출이 시작이 되면은 기존에 이제 알트 B4와 관련된 신약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겠죠. 아마 신약을 그 시장에서는 인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거를 그 이후에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가 인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이 두 가지 리스크는 있긴 하겠지만은 하나 둘씩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알테오제는 지금 가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고, 물론 어제 전태현 부상도 얘기를 해왔지만은 올해 초에도 사실 박순재 대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MTA 계약은 한 8개에서 7개 계속 꾸준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나오면 40만 원대 뚫어줄 수 있어요? 계속 맞고 떨어지잖아요. 저는 만약에 6월 7일 시작하게 되면 40만 원은 충분히 좀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제는 그게 리스크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게 있는 것 때문이지, 기존에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아니면 키트루다 이런 계약건들, 그리고 산도주와 아니면 듀피젠트 이제 SC에 대한 임상 일상의 진입 여부, 그리고 독점 계약의 여부, 아직 여러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나 둘씩 이제 시장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뭐 40만 원이 문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도 좀 넘을 수 있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만 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ABL 바이오나 뭐 계속 지금 기술 이전 얘기 나오는 종목들 많거든요. 네. 거기다 마일스톤 수령 받으면 실적 좋아진다라는 종목들도 꽤 있고, 좀 눈여겨보시는 기술 이전 종목도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의 바이오를 보는 회사들이 뭐 리가켄 바이오나 뭐 에이빌 바이오나 일단은 기술 이전을 해본 회사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시도하는 회사들보다는. 왜냐면은 지금 빅파마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꾸준히 우리가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봤을 거고, 뭐 아스코, AACR, 그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에스모나 이제 바이오 USA 여러 학회들이 계속 꾸준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한 학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회 가는 회사들이 항상 갈 때마다 미팅을 합니다. 너네 어느 정도까지 진척을 했어? 어디까지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 그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을 시작하자는 거죠. ABL 바이오가 우리가 4월에 계약을 했지만 그 회사는 얼추 1월 달에 이제 실제로 GSK와 미팅을 시작했고 거기서 계약을 진행을 했고 3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오늘 오른 이유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요.
왜냐하면 4월 7일 날 제가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여의도에서도 이제 간담회 때 다녀왔었고 저는 6월 달 갔다 왔고 1월 달 갔다 왔고 다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요한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해왔냐면은 네. 이번에 우리가 산오피 계약을 했고 GSK 계약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동안 우리가 NTA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후보 물질을 6개월간 테스트하려고 계약을 합니다. 그 이후에 6개월 뒤에 우리가 본계약하는 게 이제 그 순서인데 딱 이런 말을 했습니다. NTA 계약 없이도 우리는 본계약이 가능할 것 같다. 오. 그 말은 흔히 말해서 한 번 계약했고 두 번 계약했는데 세 번 계약하는 게 뭐 어렵겠냐고. 그만큼 이미 시장에서는 기존의 이종항체와 관련된 BBB 플랫폼에 대해서 ABL 바이오 관련해서 굉장히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물론 저는 그다음 모멘텀이 3분기에 3년 전에 계약했던 산오피 ABL 301이 임상 1상이 마무리가 되죠. 이 기존에 있었던 수용체 관련 이제 IGF-1 그 리셉션 같은 경우가 임상 1상까지 통과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게 통과되면은 사실 이쪽에 대한 이제 그런 독보적인 자리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가장 매력적이다. 더 간다. 더 간다. 저는 10만 원도 만약에 추가적 계약이 나오면은 10만 네. 원 이상도 좀 눈여겨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직 뭐 뉴스에 나온 소식은 아니어서 저희 좀 더 팔로우업 해보죠. 그래도 과장님께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부활, 조진, 조선과 방산. 제가 아까 조선을 좀 여쭤봤고 방산을 좀 보자면 오늘 방산 왜 이렇게 또 잘 갈까요? 현대로템 어젠 현대로템, 오늘 한화에어로, 그럼 뭐 내일은 LIG 이렇게 뭐 바통 터치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오를까요? 그렇죠. 어제 KB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결국은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지연되고 있었지만 현대로템은 이미 여기와 관련해서 준비가 다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달, 두 달이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미죠. 물론 오늘 또 추가적으로 현대로템 목표가 사용 리포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제일 중요한 이슈가 있죠. 아마 6월 24일이나 25일쯤에 열리게 될 나토 정상회의가 좀 열리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독일이 기존에 있는 GDP 대비해서 한 5% 이상까지 국방비를 증액을 지금 예정에 있다라고 하고 있죠. 최근에 일단 폴란드가 한 4% 이상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이제 나토에 가입된 국가들에게 빨리 방산비, 방위 분담비 너네 빨리 부담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국방비를 증액을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유럽 국가들은 계속 꾸준하게 그런 방산에 대한 수요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9 이제 자주포나 K2 전차를 대체할 수 있는 유럽 방산 기업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는 아직까지는 없다. 물론 이제 나토 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유럽 국가들도 왜 아시아 국가에서 수출을 하는 걸 우리는 왜 할 수 없냐 이런 고민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방산에 대한 수요는 일단은 충분히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더 잘 갈 수 있다예요? 주가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이후에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가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시기가 좀 지연되게 되면은 사실 시장도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방산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IM증권 이화정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